저는 1시간을 넘게 떠들 정도로 긴 시간, 최근 결말이 작살난 작품들을 까는데 시간을 썼는데요. 그 작품들 중에서 나이야, 귀칼 이렇게 2작품, 그리고 제가 잘 안 봐서 모르는 주술의 전까지, 이렇게 3작품이 바로 소년 만화라는 장르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최근 대호평 받고 있고 애니화된 작품 단다단 비질란티도 소년 만화라는 점인데요. 그렇다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도대체 잘 만든 소년 만화란 무엇일까 해서 200편 넘게 애니를 본 씹덕이 자기 멋대로 분석하는 소년 만화의 중요 포인트에 대해서 떠들어 볼까 합니다. 본 영상에서는 강철의 연금술사, 원나블, 페어리테일을 포함한 여러 소년 만화에 대한 스포일러가 담겨질 예정입니다. 안 보신 분들은 참고 바랍니다. 플러스 본 영상에는 그 어떤 전문성, 공신력 그런 거 1도 없는 그저 애니를 200편 넘게 본 씹덕이 집 멋대로 분석한 내용입니다. 대단히 주관적이라는 점 참고 바랍니다. 얘기를 하기 전에 기준을 잡고 가기는 해야겠죠? 도대체 소년 만화라는 장르는 무엇인가? 놀랍게도 이 기준점은 본토인 일본에서조차도 명확하지 않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소년을 주 독자층으로 삼는 만화라고 하며 저도 여기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혹자는 소년지에 실린 만화들은 전부 소년 만화다 라고 정의를 하던데 이 부분에는 예외가 있는 게 당장 하렘물의 교과서 니세코이, 이 작품 연재된 잡지사가 소년지의 대표 주간 소년 점프예요. 그렇다면 니세코이도 소년 만화라는 건데 그렇다고 보기에는 힘들지. 아닌가? 소년 만화 맞나? 물론 여기에 예외에 해당되어 보이는 작품들 진격의 거인, 아카메가 벤다, 체인소맨, 도쿄굴 등이 대표적인데요. 사실 이 작품들은 소년 만화라는 장르적 요소를 주로 잡고 있거나 혹은 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카메가 벤다의 경우는 주요 골자는 소년 만화이나 그것을 연출하는 방식을 다크 판타지로 잡은 케이스고, 진격의 거인 같은 경우 주요 골자는 다크 판타지이나 그것을 연출하는 방식 중 하나로 소년 만화인 케이스로 보면 될 듯 합니다. 그렇다면 소년들을 주 타겟팅으로 잡은 이 장르에는 어떤 중요 포인트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소년 만화에서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라 하면 바로 액션.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3개 있다고 하죠. 불구경, 연애구경, 쌈구경.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게 불타듯 싸우는 커플 싸움. 후에 얘기할 포인트들의 경우 예외가 있거나 중요도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액션의 경우 소년 만화 이퀄 액션물이다 라고 얘기가 될 정도로 소년 만화라는 장르에서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이는 소년 만화의 뿌리인 작품 드래곤볼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원래 드래곤볼은 7개의 드래곤볼을 모으기 위해 모험을 떠나는 모험물에 가까웠으나 흥행 부분에 영향을 받아 액션이 주 요소로 변경되었다고 하죠. 그만큼 액션은 소년 만화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액션이 좋은 액션일까요? 우선 너무나 당연히 액션 퀄리티가 좋아야 합니다. 당연하죠. 쌈 구경하러 왔는데 그 쌈 꼬락서니가 이건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이걸 못하면 다른 걸 다 잘해도 소년 만화에서는 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게 별로여도 이거 하나 잘 뽑으면 가려지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애니 원피스. 아니 지금 승승장구 잘하고 있는 원피스가 무슨 문제냐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원피스는 와노쿠니 이전에 정말 애니가 망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저퀄리티의 액션을 보여줬습니다. 아실 분들은 아시는 바로 이 장면입니다. 다행히 바로 그 다음 에피소드인 와노쿠니 편부터는 아예 싹 갈아엎은 덕분에 엄청난 퀄리티의 작화를 볼 수 있었으며 상디 퀸의 액션, 조로킹의 액션, 그리고 무엇보다 전설의 기어 피프스까지 이런 전설적인 명장면을 만들어 원피스 제2의 전성기를 이끌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담으로 사실 원작 와노쿠니 에피소드는 스토리면에 있어서 오데이의 기획, 와노쿠니 캐릭터들의 비호감, 늘어지는 과거 에피소드 등 여러 이유로 욕을 많이 먹었는데요. 애니의 경우 그걸 미친 퀄리티로 커버한 편이라는 거
또 다른 좋은 액션의 기준은 바로 파워 밸런스. 파워 밸런스는 액션의 개연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작품의 스토리를 볼 때 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즉 개연성, 핍진성을 대단히 중요하게 보게 됩니다. 왜냐? 작품에 우리가 몰입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 개연성이 무너지면 작품에 몰입하기 대단히 어려워요. 파워 밸런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기깔나게 좋은 액션 보여줘도 파워 밸런스가 안 맞으면 이 전투에 몰입하기 어렵습니다. 대표적으로 크로코다일과 루피의 액션이 주인공 보정이 커버해준 케이스고, 페어리테일이 이 주인공 보정이 커버를 못해준 케이스입니다. 크로코다일과 루피의 액션은 너무나 유명하죠. 원피스의 최전성기를 이룬 에피소드니까요. 근데 개연성으로 따지면 크로코다일은 너무 일찍 리타이어가 됐습니다. 최근 에피소드를 보자면 개나 소나 무장색 패기로 자연재를 뚝까 패고 다니는데, 무려 3개의 균형을 이루는 3대 세력에 속해 있는 칠무회 중 한 명이 무장색도 견문색도 쓸 줄 모르는 루키 따위한테 진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기는 하죠.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뒤로 갈수록 얘기가 나오는 거지 작품을 볼 때는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루피가 한 큐에 이긴 것도 아니고 무려 3세판에서 겨우 이겼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재미있었잖아요. 한잔해. 반대로 페어리테일, 사실 얘는 전 영상에서 얘기했으니까 간단하게만 얘기하자면 초중반까지는 괜찮았어요. 작품을 보는 동안에는 거슬리지 않았고 주인공 보정도 잘 먹혔습니다. 그런데 청랑섬 에피소드 이후에는 이 밸런스가 너무 많이 망가져요. 그래서 이게 작품을 보는 와중에도 밸런스 때문에 몰입에 방해를 주죠. 때문에 이 액션에서의 파워 밸런스도 생각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거. 마지막으로 액션 속 의미. 액션이 주라고 얘기했던 만큼 단순히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아닌 그 액션까지 이루어지는 과정, 액션 속 드러나는 각각의 캐릭터성, 액션 속 상징과 주제, 그리고 이후 스토리의 영향까지 좋은 액션은 작품 전체 의미를 담아내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원피스의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해준 니카루피 vs 카이도우의 액션씬. 사실 기어 피프스는 첫 등장 때부터 호불호가 많이 갈린 편입니다. 이는 초창기 원피스의 액션, 그 투박한 액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니카루피 액션은 다소 난잡하고 정신사납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좋은 컨셉이자 좋은 액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니카의 컨셉, 가장 어이없고 우스꽝스러운 능력, 이건 사실 한없이 가벼운 루피의 캐릭터성과도 잘 어울립니다. 때문에 액션도 어쩌면 루피의 캐릭터성에 가까워졌다 할 수 있죠. 또한 오다 센세가 고전 미국 카툰에서 자주 보여줬던 카툰식 과장된 연출을 담아내고 싶었다고 얘기했던 만큼 니카의 액션은 가장 만화스러운 액션입니다. 때문에 그 니카의 액션이 주는 상징 또한 크죠. 더 나아가 니카의 등장과 액션은 원피스 작품 내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실제 최종전 흐름 중심에는 항상 니카가 존재하고요. 그걸 처음 보여주는 액션이기에 작품 내외적으로 정말 큰 의미를 담고 있는 액션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소년 만화는 액션만 있음 소년 만화인가?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면 액션물이지 소년 만화라고 따로 명칭이 있겠습니까? 흔히 청년 만화, 아동 만화에서도 액션은 나옵니다. 하다못해 러브 코미디에서도 액션이 나오는데, この足は止まらないということだけ。 그렇다면 다른 특징은 무엇인가 있다는 얘기겠죠. 여러 요소들이 있지만 저는 성장이라는 키워드가 소년 만화의 중요 포인트라 생각이 됩니다. 소년 만화의 주인공들은 어떤 방향으로든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성장에 해당이 안 되는 캐릭터가 없어요. 이는 단순히 더 강한 상대를 이기는 육체적 성장뿐만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았던 주인공이 성숙하고 멋있는 어른이 되어가는 정신적 성장까지도 포함이죠. 원피스에서 루피는 정상전쟁 이후 동료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와노 쿠니에서는 니카 루피로서의 각성을 통해 성장을 이루었으며, 나루토에서의 나루토는 이루카와 지라이아를 통해 정신적, 육체적 성장을 이루게 되죠. 페어리테일 나츠 또한 자기 혼자서 이겨낼 수 없는 순간 동료들과 힘을 합쳐 성장을 이루게 되며, 강철의 연금술사 에드 역시 여러 고난 속에서 자신의 신념을 관찰하고 이겨낸 다혈질 어린애였던 초반과는 다르게 이성적이고 침착하며 그러면서도 꿋꿋한 모습을 보여줘 정신적 성장을 잘 보여주고는 합니다. 이러한 성장은 비단 주인공뿐만 아니라 조연들에게도 해당됩니다. 복수기로 타락할 뻔했으나 주변인들의 노력으로 인해 대총통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머스탱 대령. 미안하다, 중이.
초반에는 진짜 깡패시키 그 자체였는데 소중한 동료, 특히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해 남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희생할 정도로 성장한 가즐. お前が俺に人を愛することを教えてくれたんだ 그 외에 특히 강연 속 인물들은 다 성장을 이룹니다. 나더러 여기서 도망치라고. 그런 비겁한 행동은 두 번 다시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장은 왜 소년만의 대표 키워드인가? 이를 알기 위해서는 이 장르의 주소비층 소년, 더 나아가 청소년이라는 시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청소년이라는 시기는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나아가는 그 중간 단계이기에 가장 역동적이고 역변의 시기, 즉 가장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입니다. 때문에 그 주인공의 성장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더더욱 몰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미있는 포인트 중에서 하나인데 이 소년 만화를 언제 접하느냐에 따라 이 성장이 다르게 느껴진다는 거. 10대 청소년 시기에 소년 만화를 접하게 되면 그 캐릭터에 공감하고 몰입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보루토를 보면서 보루토한테 화내는 이유가 바로 이거야. 나루토가 고생한 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거든. 근데 어른이 돼서 소년 만화를 보게 되면 공감보다는 젊다 젊어 라는 흐뭇훈훈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늙은 것 같네. 마지막으로 소년 만화의 중요 포인트 바로 감동. 사실 이건 어느 장르건 그 장르만의 감동이 있기는 한데요. 소년 만화 속에서는 성장하는 주인공의 모습에서 오는 성장의 감동,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을 위해 싸우고 혹은 희생하는 희생의 감동, 세상이 그들을 단합하지만 그럼에도 꿋꿋이 나아가는 신념의 감동,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 만화를 보고 있으면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때때로 눈물이 나기도 하죠. 그래서인지 저처럼 소년 만화를 재밌게 보신 분들에게는 눈물 버튼 같은 장면들과 대사가 있습니다. 나루토 지라이야 선생님의 마지막 모습. 나루토, 예언의 아이는 틀림없이 너다. 뒷일은 전부 너에게 맡기마. 강철의 연금술사에서의 정답이다 연금술사. 연금술 같은 거 없어도 모두가 있으니까. 정답이다 연금술사. 원피스의 고잉 메리오의 희생. 저주할 거다 빌어먹을 해적놈들. 이러한 감동은 사실상 잘 만든 소년 만화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감동이 느껴졌다면 못해도 평탄은 쳤다는 얘기죠. 실제로 제가 페어리테일을 보고 스토리면에서는 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소년 만화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죠. 분명 여러 문제점이 있는데 패태에는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나이든 오타쿠는 주기적으로 소년 만화를 수혈해야 돼요. 사회에 찌들어 날뛰 낡은 심신에 안정과 감동을 수혈해주거든. 아무리 생각해도 나 늙은 것 같아. 갱년기 온라인은 아닌디. 자, 이렇게 소년 만화의 중요 포인트들을 짚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기준으로 성공한 소년 만화들을 소개시켜드려야겠죠. 처음 여러분들에게 분석하고 소개해드릴 소년 만화는 바로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덕질이 종종 받는 그날까지 애니를 사랑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 오래군이었습니다.